시청자,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이해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공직 후보자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해훈의 고발이 그렇게나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최근 CBS 이정주 기자는 이해훈 후보자를 잘한다면서 이해훈이 가지고 있는 패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원장을 오래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가 많은 이슈를 국민의힘이 함부로 물어뜯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임박하고 이해훈 후보자가 고발하겠다고 나오자 약점을 잡힌 것인지 국민의힘 인사들이 줄줄이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자, 이미자의 발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각종 의혹에도 끝내 지명 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를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 지경에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짓밟고 가든지 꽃가마를 태우든지 하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최할 수 없으며 개최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자, 인사청문회는 원래 야당을 위한 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물어뜯으려고 헐떡거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안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약점을 잡혔다는 이야기고 이해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무섭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더 이상 때려봐야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해훈이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다. 괜히 더 물어뜯었다가 반격당하지 말고 도망치자.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맞을까봐 먼저 누운 셈입니다. 어찌되었든 국민의힘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없는 자리에서 이해훈 후보자가 어떤 반격을 할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극도로 반발했고 이재명 정부는 민간에서 날린 것 같다고 보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군경합동조사 TF는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람이며 소환된 인물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무인기를 제작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채널A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총 3차례를 보냈고 그중 2번은 북한이 문제 삼은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북한이 공개한 내용과 일치하는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인기를 보낸 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보냈느냐고 묻자 북한 평산 지역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북한이 평산 지역에 방사선 폐기물을 버려왔고 예성강을 통해 한강까지 흘러들게 방치하면서 일본의 오염 수방류는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확인된 바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과학은 없고 확신만 넘치는 설명입니다. 채널A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30대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이 인물은 윤석열 정권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을 겨냥한 건 아니다. 의도적으로 북한 기지를 촬영한 것도 아니다. 즉 동기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험한 전쟁 도발 행위지만 본인들끼리는 공익활동이라는 논리입니다. 위험하면 남의 나라 위험이고 본인은 정의의 사도입니다. 이 남성은 무인기를 제작해준 사람이 소환되자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켰다는 걸 알고 언론에 기대어 살기를 찾은 셈입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평산 지역 방사능 오염설은 이미 6, 7년 전부터 돌던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3차례나 무인기를 날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선 측정은 핑계고 분쟁이나 충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환 유치를 노리던 윤석열이 실패하고 정권이 바뀌자 윤석열 개인 세력에서 다시 외환을 유치하려고 무인기를 날렸다가 들키자 방사능 오염 측정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단 살포를 막았더니 이제는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합니다. 수단만 바뀌었지 사고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신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영재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가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법원이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인물이다. 법원 행정처장은 법관 인사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사법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핵심 보직인데 이 자리에 박영재를 임명한 것은 법원의 중립성과 수호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특정 재판과 사법행정 권력이 한 축으로 연결되는 인상을 주는 인사다. 인사와 행정을 통한 사법부의 개인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고 박영재 임명을 철회하라. 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자 역시 조희대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습입니다. 만약 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사위에서 박영재를 상대로 과거 사법 쿠데타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예산과 특수활동비 삭감과 대응 조치가 뒤따를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배짱인지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이야기입니다. 통일교는 윤영호라는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영호가 윤석열과 한학자가 직접 거래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나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열린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는 통일교 신도들이 한학자를 감싸고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재판 초반 윤영호가 길게 발언할 때 한학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증언이 잘 흘러가는지 말없이 압박을 주는 장면이었고 신도들은 지시대로 윤영호를 묻어버리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윤영호가 윤석열과 한학자의 직거래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2022년 3월 10일 오전 조회에서 총재를 배웠고 그 자리에 정원주도 있었습니다. 정원주는 한학자의 비서실장입니다. 제가 총재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총재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 개인 판단이었겠습니까? 3월 22일 윤석열 후보와의 미팅에서 총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고 당선인에게 전달 완료 후 보고까지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결국 시한폭탄이 터진 셈입니다. 특히 2022년 3월 22일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시기이고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이 논의되던 때와 겹칩니다.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은 희림 대표의 노트북에서 캄보디아 ODA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영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계 프로젝트에 동의했습니다. 2022년 5월 이 모든 게 한학자의 작품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은 김건희에게 접근해 우회로로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지만 윤영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학자는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고 그 결과 ODA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통일교 내부 분열로 윤석열 정권의 캄보디아 ODA 실체가 드러날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